여러분, 나영구 TV를 보면서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많이 지루하시죠? 재미가 없죠?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호소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 보호 필요 아동,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제가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의 모습이 자칫 보육원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또 다른 편견을 가지게 해주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주변에서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면서 주변에서 아는 지인들이 격려해 주는 것이 대단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자칫 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저처럼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비춰질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즉, 불가능 상황에서 제 삶을 좋지 않은 환경을 극복한 이러한 사례가 자칫 많은 우리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다 저처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또한 온전한 인격체로서 이 사회 일원으로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까봐 좀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다른 보육원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육원 아동들이 성장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고아 인식 개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장애 인식 교육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업무를 맡아서 학교에서 장애 인식 교육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한 교육들로부터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와 또 여러 사례, 경험 중심의 사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또 눈을 가리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 다니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교육들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정말 유명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님께서는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당연히 평생 휠체어를 타보지 않았으니 그날 하루 휠체어를 타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본인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휠체어가 타는 것은 불편하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지하철이나 관공서에 올라갈 때 경사로가 없는 그런 것들이 불편할 뿐이지 휠체어를 타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다. 즉,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고아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아 인식 개선은 처음이니까,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고아에 대한 인식들을 바꿀 수 있을까? 아무래도 너무나 힘들겠죠.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아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장애 인식 개선 영상들을 엄청나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고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땅의 모든 아동들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도움받을 것은 받고, 또한 보육원 출신 아동들이 다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핍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면서 오늘 몇 자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앞으로 고아 인식 개선을 해 나가야 될까, 그런 정말 많은 고민들이 들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정말 혼자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또 제가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아라도 괜찮아, 고아로 성장했어도 괜찮아, 불편해도 괜찮아, 무시해도 괜찮아, 남이 보육원에 살았다고 해서 무시해도 괜찮아, 조롱해도 괜찮아,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시설 아동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보육원에서 성장하지 않은 우리들도 모두 다 고아라도 괜찮네, 고아로 성장했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고아는 왜 불쌍한가, 왜 불쌍하게 보는가,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렇지? 단지 부모가 없다고 해서, 부모가 없어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매일 술만 먹고 폭언을 일삼는 부모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질이 가난하고 무능력한 부모라면 보육원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고아에 대한 생각, 현재 고아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당히 불편하십니까? 그리고 처근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저의 책을 보고 저의 인생을 보고 인생을 극복했다 이기는 분이 있다면 고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아는 불쌍하다. 왜? 혼자이니까. 근데 인간은 환경적인 혼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혼자이기도 합니다. 고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 보육원에 들어간 아동들은 부모를 잘못 만난 아동이다. 운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거짓말과 도둑질을 배운 이기적인 아동들이다. 아니죠. 단체 생활을 통해서 더 배려할 수 있고 또 인생의 아픔을 빨리 깨달은 친구들이다. 고아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고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아의 인식은 아마도 전쟁 고아로부터 만들어졌는데 6.25 사변 이후 부모와 헤어진 아동들의 어떤 서러움과 애달픔을 무의식적으로 사회에 만연되어 편견이 생기고 고아들은 불쌍한 존재라고 낙이 찍혀졌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보편적 속성상 일반 가정과 보육원을 구분하기를 좋아하고 일반 사회에서 배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다른 세상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보육원을 보낸다? 보육원이 어떤 감옥은 아닙니다. 그 어른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말은 일절 하면 안 되고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동들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혐오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너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팔 거야. 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러한 어떤 협박의 도구로 쓰는 그러한 말들. 평등한 세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고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고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아들이 힘이 없기에 언제나 차별을 당하며 삽니다. 일반 사회에서 배제되는 고아,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차별의 부당함을 당하고 열등한 수급자로 비춰지는 세상입니다. 고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보육원 출신은 자신을 노출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죽음보다 싫어합니다. 부모가 있으니 내가 우울하다는 생각, 부모가 없기에 열등하다라는 생각, 우리 모두가 떨쳐내야 하는데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부모의 존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고아들의 서툼과 어떤 약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아를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고아 인식 개선, 주변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보육원 출신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아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고아 인식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아 인식 개선. 장애인 분들의 복지를 위한 그들을 위한 법을 제정을 하고 또한 우리나라에 정말 몇백만 명의 또 정말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분들이 더불어서 함께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고아들도 보호종료 청년들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퇴소를 하고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렇다면 그러한 보호종료 아동들,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다 고아이고 또 여러분들도 부모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면 이제 고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고아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너 호적에 파버릴 거야? 말 안 들으면 보육원에 보낼 거야? 너 보육원 아이처럼 살래?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아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고아 인식 개선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그리고 보호 종료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인식의 변화가 우리 고아들을 보육원 출신 아동들 대변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아동학대나 다른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보호되는 가정 외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고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보육원에 보냈을까 라는 생각들 부모님의 입장 그러나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의 90%가 생존에 필요한 존재,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무시무시한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에서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용서하는 보호 아동들, 부모님을 용서하고 나 고아라도 괜찮아. 나 고아라도 무시해도 괜찮아. 조롱해도 괜찮아. 이러한 어떤 담대한 의지를 가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아에 대한 생각들, 고아에 대한 고정관념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보육원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보육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 친구는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성장했어도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환경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인격이 만들어졌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등한 입장에서 아무런 편견 없이 보호 종료 청년들을, 보호 대상 아동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고아 인식 개선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부터 함께 고민하면 좋겠고, 저도 고민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정말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일반 사회 모든 국민들도 보호되는 아동들, 그 아동들을 정말 귀하게, 아주 귀한 존재로 그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고아 인식 개선 프로그램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